오늘은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에서 그려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환상적이고 매혹적인 사후세계로의 여정을 소개하려 합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 그 길을 걷게 될 것이고 그 여정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경험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이 드라마는 우리가 알던 천국과 지옥의 이미지를 넘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환상적인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단순한 두 장소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서로의 존재를 보완하는 신비로운 공간이죠. 이 여정은 마치 우리가 이전에 꿈꾸던 그 세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경이로운 곳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사후세계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그 여정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신비롭습니다. 그럼 이제 천국으로 가는 길을 따라 함께 떠나볼까요? 저승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저승사자는 담당하는 지역이 정해져 있어서 그 지역에서 죽은 영혼을 안내하게 됩니다. 해숙도 죽은 후 장례식장에서 저승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승사자가 과거의 전설의 고향처럼 무섭지게 않습니다. 평범한 인간이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입니다. 심지어 질문을 많이 하면 화도 내고 짜증도 냅니다. 또한 자기 잘못도 인정하는 현대식 저승사자입니다. 죽음, 그리고 사후세계로의 여정.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통수단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고 나면 과연 어떻게 천국이나 지옥으로 갈까요? 사후세계에서는 이동수단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입니다. 사후세계로 향하는 교통수단으로는 지하철, 택시, 버스, 자전거, 심지어 비행기까지 다양한 옵션이 존재합니다. 이 선택은 여러분이 죽음 후에 경험하게 될 여정을 어떻게 겪을지를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죽음 후에 어떻게 이동할지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것, 이는 사후세계에서의 자유를 상징하는 듯한 느낌을 주네요. 드라마 속 주인공 해숙은 지하철을 선택합니다. 저승사자는 휴대폰의 앱으로 지하철, 택시, 버스 등 교통편을 호출합니다. 주의사항은 저승사주에 대해서 평점을 매길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이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며 저승으로 가는 길에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인공 해숙이 선택한 지하철은 일반 지하철과는 전혀 다릅니다. 장례식장 앞의 복도로 지하철이 도착합니다. 벽을 뚫고 해숙의 바로 앞에 지하철이 멈춥니다. 지하철에는 다양한 영혼들이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 친구깔이 꼭 껴안고 있는 모습, 무덤덤하게 눈을 감고 있는 할아버지, 두 손을 꼭 잡고 기도하는 할머니, 단체로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사람들. 모두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분위기입니다. 지하철은 처음에는 현실 세계의 산과 평야를 가로질러 가는 듯 하다가 삼도천을 건넌 후에 어두컴컴한 지옥역에 도착합니다. 지옥역에 도착한 후 자동으로 지하철 문이 열리고 지옥에 갈 사람들은 몸이 붕 뜨거나 밖으로 당겨져서 사라집니다. 한바탕 소동이 지내가고 조용해지면 열차는 문을 닫고 다시 출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착역은 천국역에 도착하게 되죠. 천국에 도착한 해숙은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과정은 바로 보안검색입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세상의 모든 물건을 반납해야 한다는 규칙을 마주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을 때 가지고 있었던 임영웅의 사진도, 은행의 통장도, 돈도, 지갑도 모두 반납하고 몸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천국의 보안검색대는 일반적인 공항의 그것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엄격하고 철저합니다. 이는 마치 불교의 무소유 개념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나 사람의 기억은 그대로 간직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기억, 화재에서 어린이를 구하지 못하고 함께 죽은 소방관의 미안한 마음 등등. 보안검색을 마친 해숙은 입국 상담을 받게 됩니다. 먼저 모니터에 나오는 설명 내용에 대해서 동의 서명을 하라는 안내를 받습니다. 그리고 상담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받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천국에서 누구와 함께 살고 싶은지인데요.
주의사항도 있어요. 한 번 정한 사람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천국에 없다면 같이 살 수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원치 않으면 같이 살 수 없습니다. 해숙은 고낙준을 선택합니다. 고낙준도 해숙을 선택해 놓은 상태여서 같이 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천국에서 몇 살로 살고 싶은가입니다. 여기에도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한 번 정한 나이는 다시 바꿀 수 없습니다. 해숙은 이때 자신이 좋아하는 나이를 선택할지 남편이 좋아하는 나이로 선택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자신은 20살에서 25살 때 물이 올랐다고 말하면서 몇 년 전 남편이 지금이 우리 마누리 제일 예뻐요라고 한 말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결국 해숙은 남편이 했던 말을 맞고 80살이라고 답합니다. 상담사가 이런 경우가 오랜만이라서 말하면서 해숙에게 2번, 3번 되묻지만 해숙은 끝까지 80이라고 답합니다. 해숙은 중요한 2가지 선택을 한 후 남편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때 상담사는 3가지 주요 이동 방식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배, 비행기, 기차 등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한 달 이상 소요되며 천국에 도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두 번째는 빠른 방식으로 일주일 내에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빠른 방법이 있다고 말하며 세 번째는 엄청 빠른 방식을 안내합니다. 이 방식은 마술사가 당신을 택배 상자에 패킹해서 몇 시간 만에 도착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 단점은 5배송의 위험이 있다는 점이고 또한 엉뚱한 사람과 살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의 대부분의 설정은 현실 세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친근한 설정이었는데 이 이동 방식도 택배 상자로 설정되었어요. 물론 마치 양자역학의 양자 얽힘이나 양자 순간이동 개념을 연상시키는 요소이고 물리적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초월하는 SF적인 측면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현실에서 소재를 찾으신 것 같습니다. 해숙은 잠시 망설인 후 결단을 내립니다. 엄청 빠른 방식을 선택합니다. 못 먹어도 고라고 말하면서요. 이렇게 상담이 끝나고 바로 마술사의 순간이동 마술이 시작됩니다. 해숙은 다시 의식을 찾았을 때 그녀는 좁은 상자 안에 있었습니다. 상자가 열리고 갑자기 눈앞에 펼쳐진 것은 밝은 빛이 가득한 세계였습니다. 주민센터 담당자가 택배 상자의 배송 주소를 확인하고 택배 상자를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주민센터 담당자는 천국 사용설명서 책자를 건네주고 내일 주민센터로 오라는 안내를 해주고 떠나려 합니다. 이때 해숙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당황하며 담당자에게 어떻게 남편의 집을 찾아가야 하는지 묻습니다. 담당자는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다가 가슴이 뛰고 설레는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마치 천국의 내비게이션은 바로 당신의 가슴이라는 식이죠. 해숙은 처음에는 불안해하면서도 이 말을 믿고 천천히 주변을 살펴봅니다. 그 중에서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가슴은 20살 때처럼 뛰지만 무릎은 80이라는 상황을 인지하면서도 기뻐하지요. 살아생전에 남편이 해숙을 위해서 이야기했던 길 따라 돌담을 가지런히 쌓고 당신이 예쁘다고 하던 능소화를 심고 한옥인 듯 양옥인 듯 집 2개를 포개 놓은 듯한 집, 그리고 텃밭이 있는 집을 마주하게 됩니다. 해숙은 이 집이다라고 생각하고 초인종을 누르게 됩니다. 여러분, 본방에서 이 장면 기억나시죠? 초인종의 문을 열고 해숙을 처음 마주하게 된 낙준의 표정. 입 벌리며 헉하는 표정, 울 것 같은 표정. 앞으로 많은 갈등이 예상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드디어 천국에서 해숙과 낙준은 만나게 되었고 같이 살게 되었네요. 다음 날, 해숙은 주민센터 담당자의 안내대로 낙준과 함께 천국지원센터로 향합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각종 서비스를 받고 있었고 해숙은 신기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봅니다. 센터에 들어서면서 해숙은 등 뒤에서 빛이 나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남자 주위에는 신비로운 빛이 감돌고 있었고
해숙은 그를 보고 놀라움과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해숙은 하느님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나이를 바꿔달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는 천국지원센터 센터장이고 하느님이 아니며 민원이 있으시다면 민원센터에 가셔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자리를 피합니다. 천국지원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할까요? 현실, 세계의 동사무소 같은 일들을 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뭐가 있을지 하나하나 살펴보고 싶네요. 천국이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지원이 존재하겠죠?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에서 그려진 천국으로 가는 길은 기존의 천국과 지옥에 대한 전통적인 이미지와는 매우 다른 색다른 설정을 보여줍니다. 이 드라마는 사후세계를 현실과 유사하게, 그러나 신비로운 방법으로 묘사하며 천국과 지옥을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연결된 공간으로 설정합니다. 저승사자와 함께 사후세계로 가는 교통수단을 지하철과 같은 친숙한 방식으로 설정하여 현실적인 느낌을 주면서도 환상적인 여정을 제공합니다. 또한 천국으로 가는 길이 단순히 물리적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성장과 선택을 통한 여정이라는 점에서 드라마는 매우 독특한 접근을 보여줍니다. 천국은 그저 완벽한 곳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자신의 선택을 재조명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려지며 이는 기존의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여준 천국과 지역의 모습과 확실히 다른 현실적이고 감성적인 세계관을 제시합니다. 앞으로 천국보다 아름다운 드라마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바랍니다.